자, 반갑습니다. 오늘은 10월 20일 월요일 밤이고요. 11시 56분이네요. 자, 보고 계신 차트는 비트코인 1시간봉, 바이낸스 테더 차트고요. 차트가 좀 올라왔습니다. 어제 밤부터 이제 조금 올라가는, 반등하는 모습이 조금 보였었는데, 네, 방송할 때도 확인했었죠. 네. 근데 그 상황에서 오늘 더 올랐어요. 오늘 더 올라서 11만 1000달러를 넘었습니다. 네, 실시간 가격이 지금 11만 1300, 111K, 111K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고, 오늘 주봉 마감 등등 굵직한 것들이 또 나왔기 때문에 잘 봐야 되겠죠. 역시 주말 변동성 적은 장세에서 이제 월요일 앞두고 변동성 높아지는 거는 뭐 거의 높은 확률로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일요일 방송 꼭 오시고 그렇게 하셔야 되겠죠. 네. 자, 주봉입니다. 주봉에서 눈에 띄는 이 쌍봉 형태, 밑으로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죠? 터지지 않았고 여기서 턱걸이 버티고 있는 모습이죠. 여기가 깨지면 이제 큰 쌍봉 하락 패턴으로 이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자리인데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 9시에 이제 주봉 마감을 했고, 주봉 마감은 여기 8,600 정도에서 마감을 했어요. 그래서 직전 종가 저점보다 높습니다. 살짝 여기를 지키면서 마감했고, 근데 과거 차트까지 보고 좀 지저분하게 움직인 부분까지 통틀어서 봤을 때는 여기까지도 지켜줬으면 좋았겠습니다만 그렇진 않았고요. 일단 가까운 당장 봐야 되는 이 8246 종가 라인은 지켜주고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2주 연속, 여기는 뭐 너무 큰 변동이긴 했습니다만 2주 연속 해당 라인 지키면서 종가는 내려오고 있는 상태고, 그죠? 버텨서 오늘 살짝 반등이 나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위기가 될 수 있는 자리에서 턱걸이를 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와야지만이 확실한 위기 탈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위기 탈출은 아니고 살짝 턱걸이 상황, 생명 연장, 그런 표현이 좀 더 적절한 표현이고요. 잘 될 거라고 봅니다만은 어쨌든 변수도 대비해서 모니터링하고 리스크 관리 잘 해주시면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주 주봉 움직임은 어쨌든 이제 지난주에 폭락이 나오고, 지난주에 꼬리 채우는 하락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이 차트가 크게 움직이고 나면은 좀 요동을 치면서 잔파동이 나오면서, 목 아파. 잔파동이 나오면서 좀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는 과정이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변동이 컸던 지난주 캔들보다는 이 지난주 캔들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지난주 캔들 움직여 보시면은 위에는 여기서 막혔고 아래에서는 여기서 막히면서 이 정도 구간이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씀드렸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위에가 11만 5268, 아래가 10만 8246 말씀드렸었고, 그래서 여기 녹색으로 살짝 안 보이겠지만 표시도 해놨고요. 그래서 당장의 주봉이 이번 주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은 이 정도 공간입니다. 지난주에 확정된 공간이고, 그래서 이 안에서의 움직임은 이제 큰 차트 관점에서는 큰 의미가 없겠고요. 그래서 이제 115K, 115K를 넘어가거나 아니면 108K죠. 108K를 밑으로 깨거나 이런 움직임들이 의미가 있을 것이고, 이 내부에서 움직임은
조금 이제 상황을 좀 더 연장하거나 단타 스윙 정도만 가능한, 또 일부 알트 매매가 가능한 정도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 맞춰서 이번 주 매매 전략을 가져가시면 좋겠고. 자, 그리고 어쨌든 간에 지금 형태적으로 이제 이미 완성이 된 이 쌍봉 패턴, 쌍봉 하락 패턴, 이 만약에 터질 경우에는 이론적으로는 대략 이 정도 사이즈, 여기 쌍봉의 어떤 상하 사이즈랑 비슷한 사이즈가 하락하는 게 아주 기본적인 어떤 이론입니다. 항상 그렇진 않아요. 변수도 많고 많이 바뀌어. 어쨌든 뭔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충 그렇다라고 이론이 나와 있는 건데, 그래서 보시면 이 정도 빠지면은 대충 이 정도 가격이면은 대략적으로 9만입니다. 9만 초반. 또 이제 9만 초반 부근에 또 주요 구간이 있다고 예전에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공교롭게도 여기서 쌍봉으로 해가지고 크게 한번 빠졌었잖아요. 이게 이제 연말연초, 그리고 이제 4월까지 빠졌던 그 미니 하락장이었죠. 이때 알트들 많이 빠졌었죠. 그 쌍봉 자리가 9만 초반이에요. 지금 이 쌍봉이 터지면 이론적으로는 거기까지 갈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리고 그 부분에 큰 다음 추세선, 3년 된 추세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대각선 수평선 겹치는 자리이기 때문에 좀 더 신뢰도가 높은 자리라서 좀 중요한 자리예요. 가능성이 꽤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뭐 7만까지 빠지면은 뭐 시즌 종료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9만 정도까지는 빠져도 그렇게 뭐 과거랑 달라지는 상황이 아주 크진 않기 때문에, 안주 결론할 경우 9만까지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가능성이 그렇게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빠질 수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알고 있어야 되겠고, 이 쌍봉 모가지가 되는 계속 말씀드렸던 8246 이번에 지켰지만 한 번 지켰다고 끝이 아니기 때문에 계속 확인해 주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그런 굵직한 내용 참고로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만까지 가기 전에 요 10만서 11만 사이에 분명히 주요 구간들이 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어제도 말씀드렸던 구간, 그죠? 여기 10만에서 11만.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하락한다 하더라도 좀 그래도 그나마 긍정적으로 갈 거라면 많이 안 빠지고 9만까지 안 가고 10만 부근에서 혹은 그 위에 하여튼 10만에서 11만 사이 정도에서 다시 올라올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된다고 무조건 9만 간다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중간중간 상황 봐가면서 일단 9만까지 열리는 거지만 상황에 따라 다르다 뭐 이렇게 보고 대응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단순하게 답이 하나다라고만 생각하고 하시는 경우가 항상 대비책도 부족해지고 플랜 B, 플랜 C도 부족해지기 때문에, 특히 대부분의 초심자분들, 중수도 마찬가지, 돈을 못 벌고 투자를 망치고 잔고가 안 좋아지는 기본적인 원인이죠. 그래서 고수들은 항상 플랜 B, 플랜 C 막 이렇게 잘 해놓고 대응을 잘해요. 초보들이 그걸 영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쉽게 생각하고 싶기 때문에, 쉽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하는 건 당연히 머리가 아프죠. 한 가지만 생각하고 싶죠. 누구나. 편하잖아. 그래서 단 하나의 답을 원하고자 하는 심리는 누구나 있는데, 그런 심리를 이겨내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대응력이 떨어진다 하기 때문에
귀찮더라도 짜증나더라도 머리 아프고 스트레스 받더라도 몇 가지의 가능성을 다 대비해야 된다라고 어떤 뭡니까 지능과 의지로 이렇게 좀 하는 게 고수들인 거고 초보 중수까지는 그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마음 가는 대로 머리 가는 대로 해야 되는데 마음 가는 대로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정확한 하나의 답만 원하는 거고 그러니까 뭐 쪽집게라고 뻥치는 사기꾼들한테 항상 당하는 거고 대비책 플랜 B 플랜 C도 안 만들어 놔가지고 다른 변수가 나왔을 때 대응이 전혀 안 돼서 돈을 날리는 거고 항상 그런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게 문제예요. 그걸 아직도 못 고치는 분들은 영원히 초본 거고 고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제가 계속 잔소리 하니까 제 방송만 꾸준히 오시면 될 거예요. 물론 이제 안 될 분들은 제 얘기가 듣기 싫겠죠. 그래서 이제 점점 저를 떠나겠지만 그래서 많이 떠났어요. 그래서 구독자도 별로 없잖아. 제가 바른 소리만 하니까 듣기 좋은 소리만 했으면 저도 구독자 늘었을 텐데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 알아서 하시기 바라겠고 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듣기 좋은 소리만 들어가면 돈 못 벌어요. 당연한 거죠. 자, 일봉으로 넘어왔습니다. 자, 오늘 일봉 마감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일봉 마감 절반의 성공. 일봉도 이제 저항 라인 이제 두 개 알려드렸었죠. 하나는 최신 기반, 또 하나는 과거 기반 중요한 라인. 이게 두 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마감한 거 보시면 최신 기반 라인에는 막혔지만 더 큰 과거 기반 라인은 뚫어서 마감을 했죠. 한꺼번에 두 개 다 뚫었으면 완벽했겠지만 뭐 일단은 좀 더 큰 이 전체를 아우르는 그죠? 그 라인을 뚫었죠. 근데 이제 여기 높이가 조금 다르기 때문에 여기 조금 높아요. 최신 기반으로 봤을 때는 못 넘었지만 더 큰 의미를 가진 라인은 뚫어서 마감을 했고 어쨌든 이후로 오늘 쭉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죠? 절반의 성공을 한 일봉 마감 이런 식으로 해석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이렇게 판단해야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다 배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굳이 내가 바빠 죽겠는데 쓸데없는 얘기 하겠어.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는 거를 알아가시면 되고 그런 다음에 어쨌든 절반의 성공 마감 이후에 상승이 좀 쭉 나오고 있습니다. 크진 않지만 그래서 이제 다음 저항은 어디예요? 이거 못 뚫은 거 조금 열심히 상회하고 있는데 다음 저항은 여기라 그랬죠? 그럼 이것도 상회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기적으로는 괜찮아요. 그리고 이 사이에 뭔가 이게 대각선 지나간다 그랬죠? 9월 초부터 하는 이 대각선, 그죠? 그래서 여기 높이가 좀 달라진 것도 이 대각선 때문이라고 했죠? 조금씩 올라가는, 그죠? 그래서 그거를 뚫어야 된다 그랬는데 이 수평 라인들하고 같이 그거를 샌드위치처럼 이렇게 돼 있고 어제 다 얘기했던 내용이잖아. 뚫어야 된다 했는데 일단은 현재 실시간 다시 내려오면은 또 말짱 꽝이지만 종가마가 9시기 때문에 아침 9시기 때문에 그 전에 빠지면 꼬리만 남기고 말짱 꽝이지만 현재만 봤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상회하고 있죠. 현재 실시간 위치 좋고요. 내일 아침 전까지 가격 유지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 상승 가능성도 더 높아지는 그림이 되는 거고요. 위기 탈출 가능성 및 상승세 시작 가능성도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일봉 현재까지는 좋아요. 그래서 빠지더라도 가장 가까운 거 요거 11만 644인데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지금 11만 1,500이니까 한 1,000불 900불 차이 나는데 111K 위에서 놀아주면 괜찮다 라고 보시면 돼요. 일단은 111K 위에서 놀아주면 괜찮다. 그리고 이제 또 어제 방송에서도 분석 드렸던 거 뭡니까 차트의 원리에 의해서 또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렸던 중립 추세 가능성 그죠? 어떻게 봐야 된다 그랬어요? 여기까지 올라올 가능성 그죠? 네. 그래서 어제 여기 있었잖아요. 현재 여기까지 올라온 상황이죠. 여기까지 갈 것이냐. 그죠?
반 정도 왔죠. 그래서 이제 해당 분석에 따른 올라간다는 얘기가 롱 아니야. 단기 롱 전략에도 이제 도움이 많이 됐었을 것이고 더 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집중해서 봐야 되겠죠. 단타 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에서 여기 정의는 꼬리 빠지고 여기서 깔짝거릴 것인가, 아니면 좀 더 힘내서 여기까지 밀어 올릴 것인가. 여기 얼마예요? 115K죠. 115K 때까지 115K 부근까지 추가 상승이 나올 것인가가 이제 단기 매매하시는 분들한테는 당장의 관건이 되겠습니다. 추가 롱이냐 아니면 꺾이면서 단기 숏이냐, 그죠? 그래서 단기 선물 매매하시는 분들도 그 부분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 당연히 더 작은 차트로 갈수록 그 부분 신경을 써야 되겠죠. 여기 110K, 여기 115K, 110K 밑으로 내려갈 것이냐, 115K까지 갈 것이냐, 아시겠죠? 일봉으로 봤을 때 대략적으로. 자, 8시간 봉으로 보면은 역시 또 빨빨 그려놓으라 그랬죠. 수순 돌파하면서 상승 잘 나오고 있고요. 좋죠? 여기 깔짝깔짝깔짝 거리다가 이 선 넘는 순간 쭉 올라가잖아, 그죠? 이런 걸 먹을 줄 아셔야 되고. 8시간 봉은 이제 마지막 종가 마감이 오후 5시에 했죠. 그리고 좀 이따가 새벽 1시에 하는데 오후 5시에 이미 여기서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석 저항 뚫어서 마감해서 8시간 봉도 현재 좋아요. 8시간 봉도 현재 좋고, 근데 계속 좋아야 될 텐데 그걸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 캔들이 조금 더 생겼기 때문에 이 쇠선 더 작은 차트에서는 그려놓으라 그랬었죠. 그래서 그려놨겠습니다만은 8시간 봉도 이거 하나 그려놓고 좀 상승 추세 계속 이어지는데 기본적으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기본 라인이죠. 부지런하게 제가 선 그리라는 대로 해서 빨리빨리 따라 하셔야 됩니다. 어려운 것도 아니니까. 자, 8시간 봉의 다음 저항이 될 수 있을 만한 자리 중에 조금 의미 있는 자리는 여기입니다. 다음 메인 대각선이기도 하고 저항선, 여기 저항이었기 때문에 여기서도 정확히 걸렸었잖아. 그래서 떨어졌잖아. 그 라인 겹치는 자리, 여기가 가까운 위치 중에서는 그나마 의미가 좀 더 있는 자리예요. 여기는 113K, 여기는 113K. 그리고 여기 박스 그려놨죠? 이 박스의 상단이 바로 115K. 아까 일봉에서도 얘기했던 115K. 아시겠죠? 그리고 이 박스의 하단이 얼마입니까? 당연히 얼마겠어. 110K지. 110K, 113K, 115K. 지금 110K 뚫고 이제 들어온 상태고, 마이너 저항, 아주 가까운 마이너 저항은 여기 111.793, 11만 1793. 그러니까 사실상 반올림 대충 때리면 112K 정도 되는 자리가 바로 위에 있고요. 희마리가 없으면은 이 약한 매물대 112K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희마리가 없으면 약한 거에 걸리니까. 그래도 그것도 이제 참고하시기 바라고. 현재 아직 112K 넘지 못한 상황이죠. 좀 더 의미 있는 자리는 113K 그리고 115K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역시 매매 전략에 참고를 하시면 좋겠죠. 자, 4시간 봉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얘도 상승 추세 그려놓고, 이게 현재 상승 추세, 단기 상승 추세를 보여주는 거죠. 이게 한 며칠짜리입니까? 3일짜리죠. 3일짜리 상승 추세가 현재 요 형태로 진행 중입니다. 현재까지는.
기울기가 약하죠. 약상승, 약반등 추세, 강한 추세 아니 힘알이 세지도 않아 거래량도 뒷불도 없어서 강한 상승 아니기 때문에 힘알이 없으면 언제든지 다시 깔짝거리면서 다시 밀린다거나 아니면 그냥 옆으로 밀려버린다거나 빠져버린다거나 할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힘알이 없는 상승이기 때문에 또 너무 저기 뭐야 또 무조건 조금 올라온다 해가지고 또 찐반인가 뭐 연병들 하지 마시고 항상 신중하게 차분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든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 유지해주면 좋아요. 유지해주거나 좀 더 강화되면 더 좋겠죠. 그런 이제 어떤 최소한의 지침을 가지고 이제 변동 사항을 체크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기준을 잡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현재 상황을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네 시간봉도 이제 의미 있는 저항대가 여기였죠. 얘도 역시 아까 오후 5시 마감에서 뚫어서 이미 마감했고 9시 마감에서는 현상 유지했고 좀 이따가 새벽 1시 마감 40분 뒤에 할 텐데 그때 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8시간 4시간 이 중기 차트에서는 정석 저항이잖아. 이 정석 저항 살짝 지금 올라온 상태 이게 좋은 거기 때문에 다시 밑으로 빠지지는 않는지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중요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버텨주면서 다시 좀 이렇게 발판 삼아서 밟고 올라가는 이런 식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발이 빠져버리면 지저분한 추세라든지 중리 추세 밑으로 다시 내려가는 그런 가서 다시 열리는 첫 번째 어떤 기준이기 때문에 얼마예요? 종가 11만 384 8시간 봉에서 얼마였어? 11만 384 똑같은 라인 알려드렸던 라인이고 당장은 이 밑으로만 안 내려가면 됩니다. 당장은 여기서 버텨주면서 차차 올라가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일단은 단기 상황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선물 롱 치시는 분들도 저런 것들로 중간중간 판단할 수 있는 거죠. 롱 계속 홀딩 할 수 있을까? 더 먹을 수 있을까? 아니면 롱 털고 나와야 될까? 이런 것들에 또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또 될 수 있는 거니까. 그죠? 그런데 여러 가지 판단 기준 한 몇 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몇 가지 판단 기준으로 판단할수록 정확도가 높아지는 거라 그랬죠. 그건 너무 당연한 거잖아요. 그래서 항상 좀 다양한 신뢰도 있는 것 중에서 이론적 토대가 있는 것 중에서 제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 중에서 최대한 몇 가지 이상 열심히 빨리빨리 판단하셔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살까 말까 팔까 놔둘까 결정을 내려야 정확한 결정이 된다. 한 가지만 보고 하는 거는 아까도 비슷한 얘기 했지만 그죠? 한 가지만 보고 결정하는 거는 굉장히 좀 원시적인 행동입니다. 초보적인 행동이죠. 자, 어서 들어오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시간 봉으로 넘어가면 자, 단기 상승 추세 3일치 단기 상승 추세가 이제 자세하게 나오고 있어요. 이런 형태죠. 형태를 보시면 대각선은 이런 형태로 가고 있고 수평적으로 분석을 하게 되면은 계단식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죠? 계단 상승. 지지 구간. 저항 구간이었다가 돌파하면 지지 구간이 되니까 지지 받고 올랐고요. 그럼 이제 계단식으로 여기가 지지 구간이죠. 또 지지 받았죠. 깔끔하게 지지 받고 또 오르고. 다음 여기 지지 구간인데 아직 여기까지 내려오지도 않았고 안 내려올 수도 있어요. 위에서 이렇게 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강하진 않지만
그래도 계단식 상승이 소소하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깨지지 않는 한 이제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시황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겁니다. 최근 캔들에서 어쨌든 이렇게 한 캔들 8개 9개 쌓았기 때문에 최소 기준은 충족했기 때문에 여기 중에서 가장 낮은 종가에다가 기본 라인 하나 그려놓고 이거를 저는 임시 지지 구간이라고 부르죠. 이것조차도 안 깨지면 전혀 매도할 이유가 없겠죠. 멀지도 않고. 요 첫 번째 기준이 되는 거고요. 110 11만 731입니다. 11만 731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방송 홍보하려면은 좀 구독자 많은 데서 해라. 여기서 하면 홍보가 되냐? 응? 구독자 쥐뿔도 없고 시청자 쥐뿔도 없는 학고 방송에서 연병하지 말고 임마. 양심 있으면 새끼야. 벼룩에 간을 빼먹냐? 허덕이고 구독자 시청자 없어 허덕이고 있는데 와가지고 상도적 있어야지 새끼야. 그러다가 벼락 맞아 뒤져 이 새끼야. 그러다가 밤길 조심해. 비 올 때 조심하고. 구독자 많은데 좀 가봐. 구독자 막 뭐 50만 구독자 40만 이런 애들 많구만 뭘. 자 이어서 할게요. 저쪽 라이브 갔다 오세요. 네. 구독자 좀 뺏어오게. 관심도 못 받고 이 알고리즘도 없는데 뭐 관심은 언제나 환영입니다. 자 그래서 1시간봉 그렇게 일단 임시 이건 단타 하시는 분들한테 필요한 부분이죠. 롱으로 먹고 계신 분들 최소 기준 여기도 깨지기 전에 이제 롱 파는 거 아닙니다. 그런 최소 기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걱정하는 분들 이런 거 있는 거지.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렇게 해가지고 뭐 쌍봉 나올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쌍봉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는데 이제 확률 개념과 여러 가지 하기 매매 이런 어떤 기본적인 매매 원칙을 지켜가면서 하려고 한다면은 여기 깨지기 전까지는 지켜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원칙이에요. 요만큼 더 먹으려고 그죠? 그럼 멍청한 하면 안 되겠죠. 요만큼 더 먹어도 부자 되겠냐? 근데 여기 깨지도 않고 쌍먹을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팔았는데 그냥 가버리면 병신 되는 거고 그죠? 쌍먹으로 떨어지면 여기서 팔면은 뭐 맞췄네 하고 좋겠지만 여기 깨지고 거 확인하고 파는 애들하고 별 차이도 없어요. 그죠? 예,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수익이 더 줄더라도 안전한 방법 하나 그런 걸 이제 위주로 하셔야 돼. 그게 돈 버는 비결이야. 근데 대부분 조금 더 위험하더라도 돈 더 많이 버는 방법을 자꾸 하려고 발바닥 잡으려고 하고 대가리 잡으려고 하고 그죠? 비트보다는 알트 하려고 하고 절해버리지보단 고래버리자 그러니까 이제 망하는 거란 말이죠. 그거를 이제 아셔야 된다. 모든 부분에 적용되는 부분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1시간봉에서는 이제 가속 상승 추세 하나 더 그려주시면 좋아요. 여기 떴잖아요. 그죠? 추세선 처음에 그렸는데 여기 떴죠? 그럼 하나 더 그리는 겁니다. 이렇게 그 여기서 뭐 깔짝깔짝 놀다가 이렇게 빡 이렇게 또 뜬다. 그러면 여기 또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선 그리는 법은 제가 다 제 유튜브에 올려놨잖아. 그렇기 때문에 다 아실 거고 하여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시간 가격 11만 1280 기록하고 있고요. 1시간봉 임시 지지 구간 최소 기준이라고 하는 라인은 11만 731. 그리고 이 부근은 또 마침 또 일봉에서 이 정도 지켜주면 좋겠다 했던 그 구간이죠. 일봉 얼마? 11만 644. 그죠? 또 8시간 봉이 지켜줘야 되는 라인 얼마 그랬어? 11만 384. 그러니까 다 요 부근이야. 좀 대충 그러니까 좀 넉넉 잡아서 11만 7천. 이거 지금 뭐야? 11만 1000. 11만 1000 위에 가격 유지해주면은 되는 수준이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큰 차트, 맥락 차트로 넘어가서 다시 한번 좀 큰 그림 전돈하고 가겠습니다. 이 인덱스 차트 주봉이죠. 그래서 이제 축에서 보시면은 요 녹색 선은 뭐예요? 반감기. 반감기. 자, 어쨌든 최근 요런 느낌으로 이제 쭉쭉 올라오고 있고요. 23년, 24년, 지금 25년 이렇게 가고 있는 상태고, 특히 지금 위치랑 중요한 부분은 요런 라인들이죠. 그리고 또 위쪽에 중요한 라인은 요 라인이고요. 그죠? 이렇게 이제 하면은 이제 좁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올라가면서 좁아지는 형태를 이제 쐐기 패턴이라고 하잖아요. 상승세기. 올라가면서 좁아진다고 해서 상승세기, 내려가면서 좁아지는 건 하락세기. 이거는 하락세기가 상승 패턴이고 상승세기가 하락 패턴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크게 떨어지는 거 아니냐, 그죠?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형태 굉장히 불안한 형태예요. 그래서 빨리 이 형태를 벗어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뚫고 나가버려야 돼요. 위로 이거 이 라인을 뚫고 나가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좀 안전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최근에 그래도 올라와도 신고가 갱신을 해도 살짝살짝만 하면서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죠. 계속 그러다 보면 이렇게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여기를 넘어가기 전까지는 안전빵이라고 절대 얘기할 수가 없는 거고, 앞으로 신고가 갱신을 더 한다 하더라도, 그죠? 이 정도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지 못하면은 똑같은 거예요. 진도가 안 나가는 겁니다. 이거는 옳은 것도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여태까지 그래 왔어요. 여태까지 그렇게 진행됐다고. 이론적으로는 신고가 갱신이 됐지만 사실상 이제 구조적으로는 못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그래서 그걸 돌파해야 되는 게 이제 과제고, 어쨌든 깨작깨작 이게 선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이 선을 돌파하려면은 뭐 올라가는 속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겠지만 대략적으로 13만을 넘어가야 13만을 넘어가야 이 주황색 라인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13만 130K 넘어가야. 그것도 알아두시기 바라겠고, 그리고 이제 그 앞에도 얘기했던 그 쌍봉 라인가 여기 있죠. 그 예전부터 얘기했던 그 10만선 11만 주요 구간을 내가 여기 녹색 구간을 표시해놨다 그랬잖아. 그죠? 그 여기고, 쌍봉 때문에도 그렇고 하여튼 여러 가지로 하여튼 이 구간이 제일 중요해요. 현재는 10만에서 11만에 이 녹색 구간, 지지 구간, 10만에서 11만이기 때문에 오차 범위가 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파고 들어와도 뭐 기회가 있고 뭐 하긴 합니다만, 어쨌든 간에 이 구간 확실하게 깨지는 상황만큼은 나와서는 안 된다. 현재 위치 대비 또 이 중요한 대각선 하고 또 겹치잖아요. 중요한 라인이 겹치면 더 더블로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이 수평선하고 이 대각선 같이 깨지는 이 현지 자리에서 이렇게 크게 빠지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시나리오가 존재합니다. 이론적으로 존재하는 시나리오예요. 확률이 문제지. 전 시나리오가 나오면 안 되고, 저 시나리오가 혹시 나올 가능성에 대비해서 열심히 모니터링을 계속해서 잘 해줘야 됩니다. 대비책도 많이 해놓고, 어쨌든 쌍봉 형태는 완성된 건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남아있는 불안 요소인 거고요. 불안 요소가 있다고 무조건 떨어지는 거 아니야. 근데 이제 가능성이 생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제가 중요하게 얘기하는 구간들 잘 체크해 주시면서 철저하게 확인 매매로 대응 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미리 예측하지 마시고 떨어질 거야 아닐 거야 예측하지 마시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미넌스 사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고요. 밑에는 비트코인 차트. 이게 이제 비교해서 보시면 최근에 어느 정도 좀 반대 방향으로 계속 움직이는 모습이 이어졌었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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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계속 이어졌었는데 여기 좀 이렇게 올라갈 때 좀 내리고 또 반등할 때 또 이렇게 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20일 정도부터 오늘이죠 오늘. 오늘은 소폭 같이 오르는 듯한 모습이 있어요. 이게 뭐 아주 큰 의미는 아닙니다. 이게 무조건 방향성 된다고 중요한 거 아니고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필요해. 그래서 최근에 움직였던 이런 걸 넘어가면서 같이 올라가는 뭐 이런 게 조금 중첩돼야 좋은 건데 아직은 뭐 이런 크트는 비트코인도 마찬가지. 뭐 아직 이런 거 다 넘어간 것도 아닌데 이 안에서 조그맣게 남아 같은 방향성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이거 뭐 좋은 건 좋은 겁니다만은 그래도 뭔가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좀 뭔가 의미가 부족한 부분이 있어가지고 좀 더 지켜봐야 돼요. 그래서 더 같이 올라오면서 같이 이런 거 같이 뚫고 이렇게 가주면 훨씬 더 좋은 쪽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그렇진 않기 때문에 아직 조심스럽게 봐야 되고. 근데 어쨌든 이렇게 아쉬운 거라도 이게 이어져야 또 이게 이어지면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관심 어린 시선으로 모니터링 해주시면 되겠죠.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단기 방향성이 조금 뭐 그런 거는 괜찮은데 이게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그죠? 이게 자체가 너무 약하기 때문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할 정도의 수준은 아직은 안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더 발전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되겠고 어쨌든 그렇게 본다면 좀 더 크게 본다면은 이렇게 축소해서 보시게 되면은 도미넌스나 비트코인이나 어쨌든 얘는 비트코인은 떨어진 다음에 좀 회복해야 되는 상황이고 근데 아직 뭐 인제역이 살짝 넘어서 아직 갈 길이 좀 멀었다고 했죠. 113K, 115K 갈 길이 좀 남았다 했잖아요. 그죠? 예, 그런 상황이고 도미넌스도 뭐 최근 추세 이렇게 보시면은 아주 미세하게 올라가는 이거 오버시팅 빼면 미세하게 올라가는 이런 추세 유지하고 있긴 한데 뭐 이것도 너무 길게 약하기 때문에 올라가고 있다고 하기도 좀 애매한 수준이라서 확실하게 빵 얘도 갈 길이 되게 먼데 이래가지고는 못 가요. 그리고 계속 이렇게 되지도 않아요. 이제 구조간 변화가 나오긴 할 건데 어제 당장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좀 변화가 나올 때까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 변화는 곧 나올 것이다. 그거를 이제 캐치하기 위해서 감시를 잘 해줘야 되겠죠. 감시, 모니터링, 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차트는 미장 차트예요. 위에 두 개가 S&P 500 선물, 또 나스닥 선물, 뭐 거의 비슷하고요. 항상 밑에가 이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당연히 똑같진 않지만 대략적으로 비스무리하게 같이 올라오는 모습 보시면 되고, 그대로 비교하면 안 돼요. 얘는 주말에 항상 이틀 쉬고 얘는 계속 이어지고 하기 때문에 이거 그대로 이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날짜가 다르잖아. 그죠? 그래서 이제 정확하게 비교하려면은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비트코인 차트에 여기 나스닥 차트를 뒤에 주황색으로 켜놨는데, 켜가지고 이렇게 봐야 됩니다. 주말 동안에는 이렇게 나오지만 어떤 이어서 이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그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시죠? 이렇게 비교를 해야 돼. 이렇게 비교를 하게 되면은 1시간 먹은 또 너무 난잡하고, 한 8시간 봉 정도로 보게 되면은 최근 움직임을 좀 비교를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크게 보게 되면은 뭐 어쨌든 간에 뭐 부침이 다들 있었습니다만은 역시 올라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죠? 당연히 똑같지는 않고. 그죠? 최근에 조금 갈라지긴 했죠. 나스닥은 이제 계속해서 올라가는데 비트코인은 여기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또 떨어지고 해가지고 지금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모습도 발견이 되긴 하는데, 또 좀 더 더 단기적으로 또 보게 되면은 또 최근 또 올라올 때 같이 올라오는 모습도 있고 하니까, 이 관계성에 대해서 좀 제대로 입체적으로 이해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아시겠죠? 똑같진 않아. 하지만 비슷한 구간도 있고 또 시간 프레임에 따라서 또 차이도 있고, 그죠? 그걸 알고 차이점과 공통점을 정확히 알고 미장 차트를 참고해야 됩니다. 이것도 항상 아까도 얘기했던 똑같은 거야. 그냥 단세포적으로 단순하게 보면 쉽지. 똑같이 가냐, 다르게 가냐, 반대로 가냐, 똑같이 가냐. 뭐 이거는 1차원적인 아메바야.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뭐 안 되는 거고. 좀 더 저기를 뭘 좀 더 써야죠.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런 것들 참고해서 적당히, 너무 1차원적으로 말고 2차원, 3차원적으로 조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래도 아무리 뭐 복잡한 뭐 2차원, 3차원 뭐 그런 거 있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략적으로는 이제 같이 올라왔다는 거는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비슷하다. 까보면 뭐 디테일한 차이점이 있지만 어쨌든 같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미장이 올라가면 비트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어쨌든 꽤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정도 좀 느슨한 관계성 가지고 좀 참고해 볼 수가 있겠죠. 어쨌든 간에 이번 주 이제 목요일 날 FMC가 있을 것이고, FMC가 아니라 미안합니다. CPI 발표가 있을 것이고, 다음 주 또 FMC가 있기 때문에 그 굵직한 두 개의 이벤트 관련해서 또 좋은 쪽으로 잘 나오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변동성이 높아질 가능성도 있는 거기 때문에, 어제도 얘기했고 며칠 전부터 얘기했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여러 가지로 중요하겠습니다. 또 이제 옥토버 막 환상 많이 했던 10월에 또 마지막 부분이기도 하고, 그죠? 또 이제 비트코인, 똑같은 얘기 계속 반복해서 지겨운데, 비트코인 반감기 상승장 사이클 과거 패턴대로 해보면은 지금 시점에 올라야만이 10월 말 11월에는 반드시 올라야만이 과거랑 비슷한 패턴을 완성할 수 있기 때문에, 어쨌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중요한,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그렇고, 하여튼 그냥 존나게 중요한 시점이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아시겠죠? 평소보다 좀 더 집중을 해주시고 대비도 좀 더 잘 해주시고 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데일리 브리핑 기본적인 거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어쨌든 여기까지 간단히 말씀드렸고, 방송 잘 보고 계신 분들은 막간 이용해서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따봉 버튼 또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바로 이제 2부로 넘어가서 여러분들 질문 소통도 하고 알트 얘기도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따봉 버튼 구독 안 하신 분들 눌러주세요. 우리 텔레그램 방도 들어오셔가지고 소통들 나누시기 바라겠고요. 부비페 트레이딩 대회 매달 하고 있어요. 10월 대회도 하고 있고 자동으로 비트겟에서 이제 후원해줘가지고 상금 11월도 그냥 자동으로 1일부터 말일까지 자동으로 열리기 때문에 공지 읽어보시고 참여하셔서 상금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